안녕하세요. 저는 나중에 시어머니를 꼭 요양원에 보내버릴 겁니다. 남편이 모시자고 하면 이혼까지 할 생각이고요. 그 정도로 시모에게 정이 떨어져 버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와 남편은 현재 40대 중반 부부입니다. 자식은 현재 초등학생, 고학년, 일란성 쌍둥이들이 있어요. 평범하다 못해 조금은 가난하게 신혼생활 시작했습니다. 연애할 때 저는 학원 강사였고 남편은 시부모님이 하시던 유통사업을 물려받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시댁 쪽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당시 시댁이 보유한 집이 세 채였고 차도 아버님 어머님 각각 고급 세단 몰고 다니실 정도로 부유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제 남편은 5년 연애하던 저와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고 저도 남편이 너무 좋아 차마 헤어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집에서 아들 불러 크게 호통치며 지금 만나는 여자랑 헤어져라. 더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겠다. 잔소리를 하셨다더군요. 남편이 따로 저에게 전해주진 않았는데 나중에 어머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지요. 당시에 아들한테 사자 며느리 붙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떡하니 아들 옆에 있어서 꼴 사나웠다고요.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상 치명적인 실수를 하셔서 한순간에 회사가 넘어갔고 빚 갚느라 시댁이 갖고 있던 집이며 차를 전부 다 팔아야 했어요. 그래도 수습이 안 되어 제 남편이 결혼 자금 하려고 모아두었던 1억 2천만 원까지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대출을 더 받고 나서야 잔불까지 진화가 되었지요. 고작 반년 만에 가세가 기울 정도로 힘들어질 줄 저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이제 돈 없는 본인을 떠나도 된다며 술 먹고 울기까지 했는데 당시에는 사랑이 뭔지 그 남자가 너무 안쓰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던 저를 가세가 기운 후에야 받아주시더군요. 제가 모아둔 7천만 원으로 수도권에 있는 작은 빌라 얻어서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둘이 합쳐 6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시댁에 보내면서도 행복했어요. 우린 젊으니 기회가 많다는 생각에 남편과 희망찬 신혼생활 했습니다. 시댁은 수도권 큰 도시에 사시다가 사업 망한 후로 아버님 고향인 시골에 내려가 20평대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서 생활 중이셨습니다. 아버님은 다신 사업 안 할 거라며 아는 분 밑으로 들어가 기계 다루는 일을 시작하셨고요. 어머님은 그대로 전업주부 하셨습니다. 아버님 벌이가 시원찮았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솔직히 100만 원이나 보내드리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치솟아 올라가는 집값과 물가, 그리고 2세 계획이 있어 저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댁에 매달 큰돈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긴 했어요. 그치만 정말 자상하고 너그러운 아버님, 사업 망한 후 우울증이 와서 힘들어하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안 드릴 수가 없었지요. 두 분 다 처음에는 저희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하시더군요. 아버님 몰래 50만 원만 더 보내주면 안 되겠냐, 신용카드를 아예 하나 주면 안 되겠냐 등 무리한 부탁을 하셨어요. 그것도 남편 말고 저한테만 전화를 하셔서 말이지요. 그래서 몇 번 거절했더니 어머님이 되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돈을 좀 늦게 넣어드렸더니 바로 전화해선 너 일부러 그러니? 갑질하려고? 그깟 100만 원 없이도 잘만 산다. 이럴 거면 보내지 말아라. 라고 하시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편과 어머님이랑 대판 싸우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아주 서먹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제가 쌍둥이를 가졌고 오랜만에 연락드리며 임신했다고 말씀드리니 축하한다고 하시며 뭐 애 낳는다고 돈은 안 줘도 되지?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정말 황당하더군요. 어른이라고 다 같은 어른 아니라는 거 알지만 어머님한테 정말 실망스럽더군요. 그 이후로는 저도 정말 최소한의 안부 전화만 드리고 거의 명절에만 가는 등 딱 기본적인 도리만 했습니다. 여전히 시댁에는 100만 원씩 보내드렸고 고마워해 주시는 아버님하고만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애들 유치원 들어갈 때쯤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고였어요. 아버님은 갑자기 가시게 되었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산재 처리도 제대로 되었고 아버님 보험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주 큰 병에 걸리신 게 아니라면 노후는 걱정 없을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었지요. 저나 남편이나 아버님을 잃은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홀로 남을 어머님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여겼죠. 저희는 그뿐인데 어머님은 저희가 보험금을 노린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외롭게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 전화도 자주 드리고 애들 데리고 2달에 한 번씩 찾아뵙기 시작하니 어머님이 가늘게 뱀눈을 하고서는 너희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 우리 남편 보험금 갈라먹으려고 그러는 거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서운하다고 눈물까지 보였어요. 이제 다시 안 온다고 큰소리치며 짐 싸니 그제야 어머님이 붙잡으며 아니면 됐다. 내가 과부가 되니 예민해져서 그런다. 라며 저희에게 사과하셨죠. 그치만 남편은 이미 감정이 상해 이제 어머니 돈 많아졌으니 매달 드리던 돈 안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어머님이 더 화를 내며 한동안 우리 안 보겠다 하셨고요. 이래나 저래나 참 마음 안 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워낙 저희 애들한테 돈 안 쓰고 정 안 주던 분이라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도 기대 안 했는데 웬일로 가방 사라고 10만 원씩 주시더군요. 고맙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족력도 없고 주변에 당뇨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잘 몰랐는데요. 식단도 조심해야 하고 병원도 자주 가야 한다더군요. 애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주시고 그 일주일 뒤에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 애미야, 나 당뇨 진단 받았는데 좀 큰 병원 다니면서 관리하고 싶구나. 다음 주에 휴가 내서 나 좀 병원에 데려가 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시더군요. 남편에게 얘기해보겠다고 하니 이왕이면 같은 여자인 며느리가 편한데 그거 귀찮아서 남편한테 넘기냐고 삐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모시고 병원 갔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후로 제가 편해지셨는지 본인 식단해야 하니까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주문해서 시댁에 보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몸 한 군데 고장나기 시작하니 뭔가 겁이 덜컥 나신 건지 저희 부부한테도 더 자주 연락하시고 우리 애들 핸드폰 샀다고 하니 전화번호도 다 저장하셔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시더라고요.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외할머니한테는 애들도 살갑게 굴지만 본인들한테 관심도 없고 정도 없는 친할머니를 애들도 별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전화 오는 것도 애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지 눈에 보이니 솔직히 너무 짜증이 났고요. 어머님의 당뇨 진단 후 딱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데도 어머님은 저희에게 의지하려 하셨고 어떤 명절에는 저희 가려는데 붙잡고 내년에는 같이 살까? 원래 애들이 조부모랑 같이 살면 좋다더라. 예의도 배우고 사랑도 듬뿍 받고 라고 하시며 은근히 합가하길 바라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먼저 딱 잘라 아직 합가는 이르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놓고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저희 친정 어머니가 오빠네 집에 볼일 보러 오시며 저희 집에도 들리셨어요. 오신 김에 이틀 주무시고 가셨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의 통화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리자 어머님이 누구냐고 물으시길래 친정어머니 와 계신다고 했더니 그 양반 니들 집에 자주 오시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요, 몇 년 만에 오신 거예요. 오빠네 집 왔다가 잠깐 오신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 그 양반이라뇨. 호칭 똑바로 해주셨으면 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항상 사부인, 안싸돈 그렇게 부르시는데 어머님 참 너무하시네요. 라고 화를 냈더니 어머님이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다가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자기는 오라고 초대도 안 하고 친정이랑만 왕래하는 게 너무 서운해서 말이 그렇게 나왔다며 훌쩍이시더라고요. 저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에게 놀러 오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귀찮다며 안 오셨고요. 애들 어릴 때도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도 너 그러면서 은근슬쩍 나한테 애들 맡기려는 거 아니냐? 나 애들도 못 봐주고 밥도 못한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셔서 저도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놀러 오시라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 말씀드리니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며 끊으셨습니다. 친정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애들한테 내가 진짜 핏줄이다. 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죠. 그런 시어머니였기에 저도 도통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조차도 본인 어머니보다 제 친정어머니랑 같이 있는 걸 편안해하니 말 다 했지요. 그렇게 몇 년 지났습니다. 애들이 벌써 조금 있으면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요. 그러는 동안 어른들은 나이를 먹었고 친정어머니 역시 연로하셔서 많이 편찮으시게 되었어요. 저희 오빠랑 제가 번갈아가며 반년에 한 달 정도씩 엄마를 모셨어요. 다행히 저랑 오빠는 남매 간의 사이가 좋고 엄마도 자식들한테 패기치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 성격이라 같이 있는 동안 트러블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자식들 집으로 이동하시는 게 더 힘들다고 하셔서 계시는 도시 쪽의 요양병원을 알아봐달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빠와 상의하며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었죠. 엄마를 위해 오빠와 저는 20살 되자마자 한 달에 5만 원씩 남매계를 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꾸준히 모아둔 돈 말고도 서로 여유금이 생기거나 하면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 통장에 넣곤 했습니다. 그 통장에만 4천만 원 정도 있었고 저희 친정엄마도 돌아가신 아빠가 하시던 사업을 정리한 금액이 7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돈 생각 안 하고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알아보던 중에 시어머니가 당뇨 핑계대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제가 식탁 위에 각종 요양병원 자료를 뽑아 올려두었는데 어머님이 그걸 보시고는 왜 이런 게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친정어머니 요양병원 알아봐 드리려고요. 몸이 그 정도로 안 좋으신 거야? 그건 아닌데 거동을 좀 불편해 하셔서요. 그리고 입퇴원 반복하실 거예요. 내내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표정이 조금 달라지며 물으시더군요. 요양병원비는 누가 내는데? 네가 다 내냐? 아니요. 저랑 오빠가 모아둔 돈 있죠. 친정엄마 돈도 있고요. 다행이네. 요양병원 돈만 해도 한 달에 몇십은 들 텐데. 시어머니는 무어라 중얼거리며 제가 뽑아놓은 팜플렛 자료들을 보고 계셨죠. 그러다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는 뭐야? 한 달에 200만 원짜리가 있어? 이런 곳은 아주 자식들 등골 뽑아먹기 딱 좋은 곳이네. 설마 너 그 양반 여기다 보내려는 건 아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호칭이 또 거슬려서 어머님, 왜 자꾸 그 양반이라고 하세요? 저희 엄마가 왜 그 양반이에요? 라고 화를 냈더니 얼굴이 새빨개져서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가만히 계시나 싶었는데 다시 요양병원 금액 가지고 시비를 거시더군요. 한 달에 얼마짜리 알아보고 있냐? 그거 나라에서 얼마 주는 거 알고 있지? 그럼요. 오빠랑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랑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아서 대충 얘기하고 돌아섰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저를 따라다니며 비싼데 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면서 요즘은 다 똑같다는 말만 되풀이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님 아는 사촌이 요양병원 근무자라며 정보를 알아봐 주신다고 하길래 됐다고 했는데 저 잠깐 장 보러 나간 사이에 통화를 하셨나 봐요. 저를 붙잡고는 내가 물어봤더니 그 근처에 해바라기 요양원이 좋다더라. 거기가 시설도 좋고 실력들도 있다나 봐. 나 아는 사람 들어간다고 하면 더 잘해줄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의 그 말씀에 저는 어쩐지 죄송해지기까지 했어요. 정말 잘 알아봐 주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노트북을 켜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해바라기 요양원이 생각이 났지요. 검색하니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저희 친정집 도시에서도 꽤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이 갈 법한 곳이었고 어디 평을 찾아보니 안 좋은 얘기만 줄창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쳐다도 안 볼 법한 낮은 등급의 요양원을 어머님이 저에게 추천해 주신 거죠.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일요일이라 애들은 일찌감치 수영하러 나가고 남편과 저 그리고 어머님만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어머님 병원 갔다가 터미널로 모시고 갈 예정이라 일요일에도 어머님이 계셨어요. 남편이는 앞에서 일부러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어제 저희 친정어머니 요양병원으로 해바라기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거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고모의 딸내미. 거기 보고 알아봐 달라고 했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직접 들어가신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손사래를 치며 내가 설마 내 얼굴에 내 손으로 먹칠하겠니? 당연히 우리 안사돈 들어가실 곳이라고 했지. 좋은 분이니 좋은 곳으로 알려달라고. 아, 그러셨구나. 좋은 곳으로 알려달라고 하신 거 맞으세요? 제가 그렇게 묻자 어머님 표정이 조금 달라지더니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럼 이왕이면 싸고 좋은 데로 알려달라고 했지. 우리 아들네 열심히 번 돈 헛되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 말에 저는 어머님이 어떻게 물으셨을지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요. 보나마나 가장 싼 곳으로 알려달라고 물으셨겠죠. 저는 기분이 순식간에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편 앞에서 더 크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어제 찾아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 사시는 곳이랑 좀 멀어서 거긴 제외시켰어요. 죄송해요. 그 대신 나중에 어머님은 거기 꼭 넣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하는 버릇이 있는데 남편이 바로 알아채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어머님이 우리 친정엄마 요양원을 알아봐 주셨는데 아주 좋은 곳이더라 라고 말하며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날땀부터 녹이 슬어있는 전경을 보여주니 남편이 기겁하더군요. 어머님도 사진 보고는 화들짝 놀라시며 왜 이렇게 귀곡 산장같이 생겼냐? 아니 뭐 옛날에 찍은 거겠지. 지금은 좋다더라. 라며 해명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더 환하게 웃으며 네, 어머님이 찜해놓은 곳이니 제가 기억할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순식간에 허옇게 질리시더군요. 그리고는 몇 시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모셔다 드렸더니 이제 집 근처로 알아서 다니겠다며 아들네한테 안 오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터미널 데려다 드리니 쌩하니 버스 올라타 눈 감고 계시더군요. 잘 도착하셨냐고 전화를 했더니 받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제 목소리 듣기 싫은지 문자로 답장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전해 들으니 어머님이 엄청 속상해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자기를 요양원,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곳에 보낼 생각을 하냐면서요. 그래서 어머님은 제 남편이랑 또 싸웠답니다. 애초에 그런 곳을 왜 장모님 가시라고 추천했냐면서 남편이 많이 민망했었다고 화를 냈대요. 저는 저대로 사이다 한 방 먹여서 좋았는데 말이죠. 그날 있고 나서 2달 뒤가 명절이었는데 어머님이 오지 말라 하시더군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도 어머님 뵙기 싫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1년에 2번 보는 게 다고 시댁 경조사 있으면 남편만 알아서 갑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요양병원 2달 계시다가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지금은 집에 계시고요. 혹시 다시 가시게 되면 시어머니 보란 듯이 최고 좋은 곳 모실랍니다. 음흉하고 인정 없는 시어머니는 솔직히 상관도 하기 싫고요. 제가 본인을 요양원에, 그것도 본인이 알려준 그 허름한 요양원에 보내버린다는 그 한마디에 꽂혀서 저에게 화가 난 듯한데 저는 더 열받네요. 그런 곳을 제 친정엄마가 가는 건 괜찮고요. 시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시는 게 더 화가 나요. 저도 이대로 시어머니 기분 절대 안 풀어드리고 대면 살랍니다. 그나마 했던 도리도 하기 싫어지네요. 이제 아버님이 남기고 간 돈도 많이 쓰셔서 슬슬 생활비 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모르는 척 할랍니다. 그동안 몇십 년간 어머님한테 받았던 서름이 이제야 복받쳐 오르네요. 안녕하세요. 양심 팔아 엿바꿔 먹은 제 신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도 반 포기했던 신우인데 결국 제가 처치하게 되었네요. 신우는 제 남편의 여동생이고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현재 재혼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초혼 때는 아이가 없었고 2번째 남편과 아이가 생겨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랑 사이가 또 안 좋은지 이혼 얘기 오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니 저희 부부에게 2년 전쯤부터 엄청 달라붙더라고요. 저는 신우를 진짜 싫어합니다. 결혼할 때도 저희 시부모님도 안 하는 반대를 지가 나서서 하더라고요.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 분명 신우는 안 온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시부모님이랑 남편도 당황했었어요. 그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거만한 말투로 언니, 우리 오빠보다 학벌 좋다면서요? 그러면 남자 기 죽여서 안 돼요. 우리 오빠 기 안 죽이고 하늘같이 떠받들어줄 자신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덧붙이고요. 시아버지랑 어머님이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호통치며 내쫓으려 하시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더군요. 저 역시 너무 당황해서 눈물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신우 등짝을 세게 내리치며 아예 내쫓아 버렸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제가 농담하는 거다 라고 해명하며 거듭 사과하시는 바람에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 신우는 집안에서 헛소리 하는 걸로 유명했던지 아버님 어머님이 그럴 거면 상견례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셨나 봐요. 그리고 결혼식 때도 시부모님이 신우 단속을 철저히 하셨는지 신우가 구석에만 딱 처박혀 있고 나대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결혼식 때 사고 안 치는 조건으로 남편이 신우에게 30만 원 주기로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거 알고 제가 사기 결혼이라고 남편한테 소리 질렀어요. 이런 신우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남편 말로는 학창 시절 때부터 쌈딱으로 유명했고 성격이 하도 지랄 맞아 친구도 없다고 했는데 성인 되고 나서는 좀 얌전해졌다고 했어요. 얌전해지기는 개뿔, 그냥 떨어져 사니까 그랬던 거죠. 저희 결혼한다고 몇 번 마주치니 시비 걸 사람이 필요했는지 저를 타겟으로 잡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시짜짓을 하고 싶은 건지도요. 가족 중에 또라이 하나는 꼭 있다고 하던데 제 시부모님이랑 남편은 정말 젠틀하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보일 만큼 조용조용하고 순합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신우 같은 돌연변이가 나왔는지 이쯤 되면 유전자의 신비를 느낄 정도이지요. 제가 새댁 때 아직 시댁에 적응이 안 되어 조용히 있으니 신우가 저도 다른 가족들처럼 순딩이로 봤나 보더라고요. 물러터진 자기 엄마 대신 본인이 기강을 잡겠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라더군요. 저기요, 아가씨. 아버님, 어머님도 말씀 안 하시는 안부 전화를 왜 아가씨가 강요하세요? 라고 언성 높여 화냈더니 신우가 움찔하더군요. 그전에는 늘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앉아만 있던 저거든요. 제가 한마디 하니 머릿속이 새하얘졌는지 아니, 그냥 저는 가족이 되니까 기뻐서 라며 횡설수설 하는데 그 꼴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초장에 저도 성격 보여주니 신우가 조금 조심하긴 했는데 명절에 마주칠 때마다 어떻게든 시짜짓 하려고 하더군요. 다 같이 밥 먹고 제가 설거지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웃으며 자기가 하겠다고 고무장갑을 뺏어갔어요. 그걸 어머님도 흐뭇하게 웃으며 보시곤 그래, 요즘은 남자도 당연히 해야지. 우리 아들 솜씨 좀 보자. 라고 하시는데 저 멀리서 신우가 달려오더니 고무장갑을 확 뺏으며 이걸 왜 오빠가 해? 오빠 설거지 잘 못하잖아. 괜히 그릇 깨지 말고 언니더러 하라고 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릇 잘 깨먹어요. 그럼 아가씨가 하면 좋겠네요. 저는 어머님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할게요. 라고 하며 고무장갑을 들이밀었더니 당황해 하더군요. 그대로 저는 시어머니랑 남편 사이에서 팔짱 끼고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신우가 신경질적으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정말 꼬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얄미운 신우를 쳐냈더니 제 눈치는 보긴 하는데 신우도 저를 보는 눈이 곱진 않더군요. 그렇게 그냥 명절에만 가끔 만나며 연락도 전혀 하지 않고 대면대면했던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신우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 신혼집 근처 도시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19평짜리 빌라였습니다. 신우가 먼저 자기 집들이 할 테니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휴지랑 방향제 20만 원 넣은 봉투를 들고 갔더니 신우가 반겨주더군요. 점심으로 짜장면이랑 탕수육 얻어먹었습니다. 신우가 저희 온다고 딱히 음식을 해놓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신우가 저희 아이한테 먼저 짜장면 먹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애는 당연히 짜장면 좋아하지요. 그래서 좋다고 했더니 탕수육 소자도 하나 안 추가하고 짜장면만 머릿수대로 주문하더군요. 그거 보고 역시 신우가 신우짓 한다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 귀가 뜨거워지며 자기가 다른 거 더 살 테니 시켜 먹자고 했더니 신우가 웃으면서 그럼 팔보채 추가하겠다며 중국집에 전화 다시 걸더군요. 그리고 저더러 왜 방향제를 사왔냐고 타박을 주더라고요. 임산부한테 인조적인 향기는 좋지 않은 거 모르냐고 하길래 제가
아가씨 임신하셨어요? 라고 물으니 딱 보면 모르냐 합니다. 임신 10주 차라고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임신 초기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축하할 일은 맞기에 몸 관리 잘하라고 덕담해줬죠.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더 달래요. 이건 저희 이사 축하금이고 임신 축하금도 따로 주셔야죠. 너무도 뻔뻔한 그 말에 제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할 거면 이제 다시는 안 본다고 매섭게 쳐냈더니 신우가 입을 삐죽이더군요. 기분이 나빠진 신우가 자기 집을 자랑하면서 오빠네 집은 전세지? 우리는 자가로 시작해. 솔직히 전세 살면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내 집인데 꾸미지도 못하고 답답하잖아. 아파트면 뭐해? 나는 빌라라도 맘 편하게 내 집 있는 게 훨씬 좋아. 집값도 오를 거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네, 집값 많이 올라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했더니 어깨 올라간 게 보이더군요. 그렇게 식사 시간 내내 전세는 이래서 안 된다. 무조건 매매여야 한다.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더군요. 남편이 신경질 내며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신우는 자기 인생 첫 집이라 들떴는지 계속 집자랑만 했어요.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집들이 다녀온 이후 신우가 저희 집에도 오고 싶다고 하길래 초대했습니다. 똑같이 짜장면만 한 그릇 시켜줄까 하다가 뱃속에 아이도 있고 똑같이 치사한 사람 되기 싫어서 그냥 갈비찜도 하고 닭도리탕, 김밥도 말아 잘 대우해줬어요. 그랬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지. 남은 음식 싸달라고 식당에서 직원 부리듯 하더군요. 그리고 냉장고 아무렇게나 열어보더니 언니, 저 샤인머스켓도 싸주세요. 그리고 이건 매실청이죠? 잘됐다. 엄마 거 다 먹었는데 이거 좀 덜어주실래요? 라며 뻔뻔스레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샤인머스켓은 내일 애들 친구 초대해서 대접해야 하고 매실청은 친정엄마가 주신 건데 나도 모자라다고 딱 잘라 쳐냈습니다. 그랬더니 삐진 티 팍팍 내더군요. 임산부인데 안 챙겨준다 이거죠. 챙겨주고 싶어도 저런 인성 가진 사람한테 누가 잘해주고 싶나요? 저 사람 잘 챙기는 편인데 신우는 정말 정내미가 뚝뚝 떨어집니다. 여튼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신우였고 다신 제 집에 초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외롭다는 이유로 자꾸 저희 집에 놀러 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맞벌이라 집에 없는데도 비번 알려달라며 혼자 있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이 있는 집이라 비번 유출되면 안 된다고 거절했더니 자기가 남이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번 거절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정말 주말마다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 임신 기간 동안 저희 집에 3번 초대했습니다. 신우는 지 오빠 꼬셔서 카드 쓰게 만들어 맛있는 거 다 배달시켜 먹고 갔죠. 그런 신우가 한 번씩 집에 왔다 가면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미안해하며 면목 없어 보이는 게 느껴지니 솔직히 더 바가지 긁기도 뭐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는 아이를 낳았고 아이 낳았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출산 축하금 100만 원을 달라고 뻔뻔스레 요구하더군요. 제가 우리도 돈 없어서 그렇게는 못 준다고 했더니 그럼 70만 원이라도 달라더군요. 자기가 받은 유모차가 그 가격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더 깎아 50만 원 줬습니다. 만약 신우가 먼저 달라고 염치 없이 굴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착한 신우였다면 남편이 주지 말라고 해도 제가 100만 원 줬을 겁니다. 여튼 신우는 애 낳고 난 이후부터 저희에게 뭐 맡겨둔 것처럼 옷 사달라, 유아용품 사달라, 문자로 링크를 보내기 시작하더군요. 안 사줬습니다. 그냥 100일 때 10만 원, 돌 때 금 한돈 딱 해주고 더 안 해줬어요. 신우도 저희 애한테 해준 거 거의 없거든요.
제가 선을 그었더니 그 이후로는 신호도 잠잠하다가 이제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다시 저와 남편에게 연락하고 만나려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저희는 전세 계약이 끝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매매할 형편은 되지 않아서 빚 없이 전세로 조금 더 살다가 돈 더 모이면 매매를 하려는 계획이에요. 이번에는 평수를 넓혀서 32평으로 갔더니 신우가 와보고 싶다고 엄청 조르더군요. 그래서 초대했더니 우와, 집 엄청 좋다. 다 새 거네요. 이런 신축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사 가고 싶어요. 라며 부러워하더군요. 그래봤자 전세인데요. 아가씨도 돈 많이 벌어서 넓은 집 이사 가시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가씨네 집은 작아잖아요. 작으면 뭐해요. 19평이라 너무 좁은걸요. 저희 아이가 어려서 당장 지금 넓은 집이 필요한데 어느 세월에 이사가요. 신우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애가 넓은 집 보니까 신나서 뛰어다니는 것 좀 보라며 웃더라고요. 저는 그저 아랫집에 미안해서 자제시키기 바빴는데 신우는 그저 지 새끼 뛰는 게 이쁘기만 한지 말리지도 않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따로 살고 싶네 어쩌네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신우가 바가지를 하도 긁어서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이랑도 그래서 헤어졌는데 그 버릇 걔 못 주고 재혼해서도 그러고 있으니 잘 되겠나요? 그러다가 신우가 언니, 저 가끔 부부싸움 하면 애 데리고 오빠네 집 와도 되죠? 남들은 부부싸움 하면 친정 간다는데 우리 본가는 너무 멀잖아요. 오빠네 집이 내 친정이기도 하니까 괜찮죠? 마누라가 한 번씩 집을 나가줘야 겁 좀 먹죠. 라고 하며 저희 집에 툭하면 오겠다는 복선을 깔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 제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집을 나가면 옳게 너무하다면서 욕할 거잖아요.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돼요. 싸웠으면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해야죠. 전 애 아빠랑 싸워도 친정 가기는커녕 전화 한 번 안 했어요. 라고 했더니 신우가 민망한 듯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그렇게 그날은 그냥 갔는데 몇 주 뒤 저희 집 근처에 볼 일이 있다며 또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날따라 신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얘기 들어보니 남편이랑 심하게 싸웠다더군요. 이혼 얘기가 나왔다면서 울기까지 하길래 좀 달래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기대고 싶어졌는지 언니, 저 여기 며칠만 머무르면 안 돼요? 보니까 조카가 우리 애기랑 잘 놀아주던데 라고 하더군요. 제가 기겁해서 그건 곤란해요. 저도 계속 출퇴근하고 있고 또 우리 애도 현석이랑 몇 번 안 봐서 그러지 오래 붙어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좋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더 강도 높게 조르면서 언니가 일하니까 제가 집에 있으면 되죠. 제가 우리 조카 등하원 시켜줄게요. 그럼 어때요? 집도 넓고 방도 3칸이나 있잖아요. 방 하나는 아예 창고로 쓰던데 그 방 비우고 우리 들어오면 안 돼요? 라며 제 팔을 애절하게 붙잡고 부탁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애 좀 봐라. 넓은 집에 있어서 이렇게 좋아한다. 애는 넓은 집에 살아야 한다. 자기도 숨통 좀 트고 싶다. 남편이랑 사이 좋아지면 다시 들어가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 듣고 있으려니 머리가 아파지더군요. 안 된다고 해도 자꾸 조르는 게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를까 하다가 그럼 영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빙글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우리 집이 좋아요? 넓어서 살기 좋겠어요?
네, 제발 살게 해주세요. 제일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요. 그러면 이혼을 하고 오세요. 아예 같이 살아요. 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신우 팔을 붙잡고 애절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남편이랑 잘 안 맞는다면서요. 차라리 애 어릴 때 이혼해요. 그리고 지금 집 공동 명의로 되어 있죠? 이혼하고 어떻게든 아가씨 명의로 돌려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집 전세로 돌릴게요. 그 돈으로 우리 생활비하고 같이 쓰면 되겠네요. 네? 아니, 언니. 아니다. 아예 그 집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죠. 아예 40평대로 가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면 현석이도 더 뛰어다닐 곳 있고 좋겠네요. 제가 광인의 눈빛으로 이야기하자 신우가 뒷걸음질 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언니, 그렇게까지는... 신우가 난감해 하더니 이혼은 그냥 하는 말이고 하루빨리 남편이랑 푸는 게 낫겠다며 서둘러 애 챙겨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뒤에 대고 외쳤습니다. 언제든지 이혼하고 돌아와요. 대신 집은 가져와야 해요. 꼭이요. 그랬더니 신우가 뒤도 안 돌아보고 애 손잡고 도망가더라고요. 문 닫고 얼마나 깔깔 웃었는지요. 완벽 정리하기 위해 신우에게 집요하게 전화해서 빨리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 명의 이전하는 방법도 보내주었죠. 답장도 안 하더라고요. 제 행동에 기가 막혔겠죠.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저희가 돈이 없는데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다 줄 수 있냐고 부탁했더니 신우가 기겁을 하면서 자긴 못한다고, 이럴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선을 먼저 긋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신우는 시덥잖은 카톡, 문자, 전화 일체 안 하고 저희 집 온다는 소리도 안 하더군요. 너무 속 시원했습니다. 명절에만 시댁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분명 시어머니한테 제 욕했을 겁니다. 이혼하라고 부추기고 집 문서 가지고 오라고 한 미친 올케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진심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제 남편한테 얘기하셨을 텐데 아무 말씀 없으셨다고 하니 아마 제가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어떻게든 받아들이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신우만 퇴치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수법으로 신우와 똑같이 또라이로 굴었더니 사이다 퇴치되었네요. 신우가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늘 긴장하며 받아칠 준비하고 살아야지요.